듣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음료 브랜드의 광고 CM송인데요. 이렇게 노래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각인시키는 오늘의 브랜드. 포카리 스웨트가 사실은 환자들을 위한 의약품에서 영감받아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사롭지 않은 창립 배경부터 단연코 비범하다고 느껴지는 광고계의 바이블. 오늘은 포카리 스웨트와 한번 제대로 눈맞아 보겠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를 마셨던 첫 기억을 떠올리면 다른 음료들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왠지 다른 맛을 느꼈던 건 포카리 스웨트의 뿌리가 제약회사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포카리 스웨트는 일본의 오츠카 제약이 개발해 1980년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리마 로크로 오츠카 제약 기술부장이 어느 날 멕시코 출장을 갔다가 물갈이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링거액을 맡게 됐고, 이때 링거액,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상품화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빠져들며 본격적인 음료 개발이 시작됩니다. 오츠카 제약은 병원에 링거액을 납품하고 있었기에 성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미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인지도를 높여가던 게토레이의 성분이 생리식염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게토레이에서 당분을 줄인 이온 음료를 만들어보기로 합니다. 과연 이들은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도전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77년 본격적으로 음료 개발을 착수해 성분을 구성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맛을 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량의 전해질이 주성분인지라 특유의 짠맛, 떫은 맛을 지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단맛과 적절히 조화시켜보자는 아이디어를 적용해 간부 시우메를 개최했지만 처음 맛을 본 모든 이들은 입을 모아 세상 최악의 맛이라 평했죠. 헛웃음만 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연히 평가대에 올랐던 또 다른 과일 주스를 이 시제품과 섞어보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맛이나 정답을 위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후 자몽을 첨가해 연구를 거듭하며 지금의 포카리 스웨트가 탄생합니다. 시련은 또 시련을 낳는 법일까요? 힘겹게 출시가 되었지만 생소한 맛과 비싼 가격으로 인해 평판은 바닥을 칩니다. 오츠카 제약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이 포카리 스웨트의 매력을 알 때까지 3천만 병을 무료 나눔했는데요. 특히 전해질과 수분 보충에 뛰어난 만큼 경기장과 같은 땀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주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여름이 되면 초창기 때처럼 무료 배포를 실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 상륙은 언제일까요? 한국의 포카리 스웨트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건 1987년 5월 오츠카 제약과 동아 제약의 합작회사인 동아 오츠카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출시 전인 1986년부터 서울 아시안게임 관계자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스포츠 음료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켜줍니다. 스포츠 음료를 벤치마킹한 만큼 이들의 로고는 스포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분위기를 생각해보자면 단연 티 없이 맑은 청량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청량함을 극대화해줬던 모델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포카리 스웨트 걸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정착시켜준 손예진! 그녀가 출연한 그리스 산토리에서의 광고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죠. 산토리 골목을 뛰어가며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순간과 흰 원피스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손예진의 모습은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데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포카리 스웨트 CM송도 덩달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CM송의 원곡은 밴드 두 번째 달에 블루브리즈 브로우라는 곡으로 정여진님의 맑은 보컬로 재탄생돼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노래로 불리게 되며 오늘날까지도 포카리 스웨트의 상징이 되어 있죠. 이러한 성공적인 CF 사례로 손예진은 2001년에서 2002년간 모델을 진행하고 2007년에서 2008년 다시 모델로 발탁되어 이전 모델 계약 1년만 진행하던 포카리 스웨트에서 처음으로 2년 계약을 2번 진행한 포카리 모델이 됐는데요. 이러한 신드롬을 불러온 광고로 포카리 스웨트의 광고 모델은 스타의 등용문으로 떠오르게 돼 한지민, 박신혜, 이연희, 문채원 등 내놓으라 하는 한국 청순 모델들이 자리를 거쳐갔죠. 그렇다면 포카리 스웨트의 고장 일본에서는 모델로 누가 발탁되었을까요? 포카리 스웨트는 처음부터 여자 모델만을 섭외하며 청순함을 보여준 건 아니었는데요. 포카리 스웨트는 일본 출시 이후 남자 배우 또는 외국 여자 모델만을 데려와 광고를 찍어왔습니다. 그러다 1986년 제1회 포카리 스웨트 이미지 걸 콘테스트에서 1만 2천 대 1로 그랑프리를 수상한 모리타카 치사토가 뽑히게 되면서 포카리 이꼴 청춘이라는 공식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일본에서 역대 포카리 스웨트 모델들의 순위를 정하는 앙케트가 진행됐을 때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여주며 1위를 차지한 건 이시키 사에.
92년도부터 2년간 모델을 한 그녀는 레전드 포카리 모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 지금까지 회자되곤 하는데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웃을 때 귀여워지는 청순한 얼굴로 많은 여심과 남심을 잡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포카리 스웨트 모델로 알려지게 됩니다. 한국이던 일본이던 청량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건 공통인 것 같죠? 광고보다 유명한 메이킹 필름? 포카리 스웨트 광고는 스타들의 등용문이 되는 광고로 유명한데요. 광고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다름 아닌 메이킹 필름입니다. 2022년 제작된 날개는 필요 없어라는 일본 포카리 스웨트 광고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CG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실제로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광고 속 소녀는 차를 밟고 구름 위로 뛰어오르고 거대한 비눗방울이 터지는 등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효과들이 다수 포함됐는데요. 포카리 스웨트는 광고의 모든 제작 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이 편집해 유튜브에 공개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이후에도 2021년 공개된 광고 하지만 네가 보였어 역시 85m에 달하는 세트장에서 CG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원테이크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사실이 알려져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기네스북까지 진출한 광고! 지난 2018년 공개된 포카리 스웨트의 광고. 포카리 가치 댄스 페스티벌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일본의 중고생 4,348명이 공원에 모여 노래에 맞춰 다같이 춤을 추는 댄스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인원들이 모여 청춘들이 하나 되어 잠재력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감동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전하는 데 성공!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고 TV 광고 촬영을 위해 동시에 춤을 춘 최다 인원수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포카리 스웨트가 메이킹 필름을 이토록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땀입니다. 포카리 스웨트는 광고에서도 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실제로 세트장을 만들어 배우가 달리거나 춤을 추는 등 진짜 땀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메이킹 필름에 담아 브랜드의 속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카리 스웨트가 설명하는 청춘! 이제 모두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 포카리 스웨트가 이뤄온 것처럼 한 브랜드에게 고유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곧 브랜드의 차별성을 만들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마케팅적으로도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포카리 스웨트는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기업 철학인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 그리고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부를 쫓기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현재의 포카리 스웨트와 같은 대체불가 브랜드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